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7월 달에 나오니까 나 이거 신청해야지. 네, 신청하셔도 돼요. 2815세대가 공급이 돼요. 실질적으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는 700가구. 지금 정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제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가 현재 또 하락 요인이 아니에요. 3기 신도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지금 뭐 계양하고 남양주하고 부천하고 이제 창릉하고 교산하고 이렇게 쭉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가 공급이 필요한 데는요, 서울이에요. 서울을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이 서울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픈 데가 내가 감기가 들렸는데 무좀약을 주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고 공급 내용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전 청약이 이제 7월 달에 나오면은 7월 달에 나오니까 나 이거 신청해야지. 네, 신청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집이 없고 당장 여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하셔도 돼요. 다만 이거 다음에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이걸 다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확률이 되게 작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가격들은 분명히 이것들도 움직이고 안정화되면은 가격들의 약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계양 신도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17,000가구 중에서 35% 그러니까 6,00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부 이제 공공분양 주택이 계양 같은 경우는 2020년대도 나오죠. 일부 2815세대가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는데 2815가구 중에서 1000가구 정도만 분양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나오는데 근데 이 1000세대 중에서 실제로 나오는 건 700세대. 그리고 이 1000세대 중에서 30%가 또 신혼부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신혼부부를 뭐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신혼부부한테 너무 많이 파이를 떼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대, 50대, 뭐 이제 30대에게 조금 불리한 어떤 청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분양 자체가 7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17,000세대 정도가 나온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는 700가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절차 단계가 사전 청약을 하는 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전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본 청약이 2025년이래요. 근데 2025년에 본 청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전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가밀주구의 B4블록이라고 있죠. 거기는 2010년도에 나와야 되는 게 8년 이후에 본 청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LH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토지 보상을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공급은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공급은 아니라 장기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착시적 효과예요. 왜 지금 사전 청약을 했을까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왜 사전 청약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전세의 수급 조절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협의 없이 진행된 성급한 공공재개발이 있죠. 8사 대책, 2020년 8사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 2사 대책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되게 성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협의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공급 대책이 다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못 나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과천 청사부지 아파트 공급 무산이라고 했고 본래 4,000세대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과천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할 만해요. 이때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사태 있었을 때
노란색 리본을 맸잖아요. 여기 과천에 보시면은 분홍색 리본들이 그 광장 주변으로 쫙 깔려 있었어요. 나무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만큼 여기에 협의 없이 지자체장도 반대를 해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급격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공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극단적으로 뉴욕의 센트럴 시티가 허파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과천은요, 좋은 정주 요건과 천혜의 자연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넓은 광장이에요. 근데 그걸 없앤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도 사실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용산에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에 캠프킴 부지가 지정되었었는데 입지 최소화 구역 자체는 뭐 자연 녹지도 상업지역으로 껑충 종상행을 할 수 있는 되게 놀라운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캠프킴 부지뿐만 아니라 이제 정비창 부지까지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좀 손을 대려고 하고 있고 캠프킴 부지 자체도 이제 임대만 계속 이제 늘리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계속 고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태능 CC 여기에 이제 뭐 8,000세대, 5,000세대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8세대씩 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세고요. 배드타운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반대의 여론들이 커요. 협의가 없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도 추진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8사 대책 때 다 나온 건데 2020년도 여기에 공급도 사실은 허수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공급 시그널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기로 뭐 호텔이라든지 뭐 집을 매입해가지고 매입형 주택을 단기적으로만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효력이 없잖아요. 뭐 빌라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지금 공공재개발의 8사 대책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공급 시그널이 아니고 그 이유는 협의 없이 이루어진 거고 2021년도 2사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청산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공에 대한 공공 직접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재건축은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적고 재개발은 일부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잡았죠. 재개발을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뭐 이종에 대한 7층도 하향 조정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수 자체도 이제 폐지를 하고 이런 걸로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완전히 공공 재건축이랑 공공 직접 재개발이랑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공공 주도해서 직접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들도 아마 공급에서 되게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시그널이 급하게 전환된 거는 오세훈 시장이 한 정책 자체는 규제와 동시에 하지만은 오히려 조금은 더 효용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여야를 따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하락 요소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금리가 하락 요소가 아니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공급의 하락 요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20년 8사 대책하고 2021년 2사 대책이 공급 시그널이 아니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타석에 야구로 따지면 타석에 들어왔어요. 25타석 무안타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8회 말이에요. 8회 말이 공격이 2번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홈런을 되도록이면 많이 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시장의 경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홈런이라는 게 공급의 확대예요. 근데 공급의 확대를 신규로 못 하니까 기존의 확대를 해야 돼요. 세금을 완화해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락이 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유동성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공급 상황 이게 하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미분양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신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다라는 것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2020년도는 단단히 안전벨트를 잡아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